내가 이기는 방법보다는 좀 피하는 방법을 더 많이 선택하신 것 같아요.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요즘 왜 그래? 아니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요? 바로 이게 갈등을 더 야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그쵸? 이런 질문들이 훨씬 더 좋은 질문이다. 네, 오늘 저와 함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이 갈등을 좀 관리하고 예방하면서 우리 한번 조직 내에서 다시 리스타트 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조직에서 이런 갈등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조직 내 갈등을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조직 내 갈등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돼야 약간 속이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둘 중에 하나만 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오,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조직 내 갈등은 무조건 이기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네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직급에 따라서 물어봤을 때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직급이 높을수록 내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걸 의사결정하는 만약에 팀장이라면 오히려 내가 좀 원하는 방식대로 좀 해결하겠다라고 이기는 쪽에 손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시는 오늘 함께 저와 함께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직급이 그렇게 높지 않은 우리 4, 5년 차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직은 업무적인 내용이나 또 업무에 있어서 또 상하 조직에 따른 어떤 이러한 오더를 받고 일하시는 어떤 조직이다 보니 어쩌면 내가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내가 이기는 방법보다는 좀 피하는 방법을 더 많이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 내 갈등은 사실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존재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적 피하는 것도 아닌 내가 이 조직 내에 발생하는 이 갈등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갈등에서의 밸런스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하는 것도 아닌, 바로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닌, 바로 이 갈등을 상호 잘 관리해 나가면서 업무적 성과를 내는데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저와 이야기 내는 내용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리스타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리마인드라고 해서요. 오늘 이 조직 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마인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리체크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조직에서 그동안 수없이 만났던 이러한 갈등들을 내가 그동안 어떤 유형으로 대응하고 계셨는지 그걸 내가 직접 진단해보고 체크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런 유형들을 우리가 유연하게 적용해서 상황에 맞게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그래서 그 기준을 함께 알아보는, 체크하는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나의 대응 유형도 알아봤고 또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는 기준도 체크해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현업에서 내가 이 갈등을 어떻게 잘 관리하기 위한 소통 방법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리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조직에서 이 갈등을 마주했을 때 나는 그동안 어떠한 유형으로 좀 대응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체크해보고 그 상황에 맞는 그 기준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서양과 동양이 차이점이 있대요. 혹시 앞에 보이는 그림은 우리가 영화의 어떤 장면으로 좀 보이세요? 어떤 장르의 영화일까요? 네? 서부 영화. 정답. 서부 영화입니다. 한 장면입니다.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죠? 그 남자가 사막을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러다 보면 목이 많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이 마음에 한 마을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 꼭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가 꼭 안 빠지죠? 네, 오아시스? 뭐 좀 다른? 네, 뭐라고요? 술집 정답. 술집이 꼭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내는 그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갈까요? 아니면 문을 빵 하고 들어갈까요? 네, 맞아요. 꽝 하고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는 바가 있고 여긴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산에 어디에 앉을까요? 바에 앉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에 앉아서 거기서 이제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아주 시원하게 꽝 하고 내려놓습니다. 근데 앞에 우리 미리 왔던 그 마을의 불량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처음부터 불편한 거예요. 아니 우리 마을에 술집에 와서 문도 꽝 열고 들어오고 바에 앉아서 맥주도 벌컥벌컥 마시더니 꽝 하고 내려놓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거슬리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헤이 하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뒤를 싹 쳐다보면서 몇 마디를 나눠요. 그리고 그들 어디로 갈까요?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나가서 그들을 에워싸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둘은 등을 맞대고 걸어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둘이 마주보고 하나 둘 셋 빵 하고 서로 결투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양에서는 갈등을 마주했을 때 매우 적극적인 해결 방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conflict라는 갈등의 용어고요. 이 갈등의 정의는 양립할 수 없는 바로 충돌하고 있는 전쟁 같은 상황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양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는 상황이 갈등을 해결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린 동양 사람이니까. 그럼 동양은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라고 봤더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예, 보기만 해도 좀 답답하시죠? 네, 보기만 해도 답답하실 거예요. 갈등의 정의가 칠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 같이 좀처럼 풀리기 어려운 상황을 갈등이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동양은 이 갈등을 해결할 때 이 매듭을 풀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즉 화해와 양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실 건데 이 후창은 제가 말하는 내용의 뒤에 나오는 말들을 후창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진짜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화해와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긁어 부스러 만들지 말라. 그쵸? 양보가 미덕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것처럼 내가 뭔가 갈등을 마주했을 때 이 얘기를 막 하려고 막 들면 사람들이 야야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들지 말고 네가 참아. 양보가 미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어떤 갈등을 마주했을 때 이처럼 화해와 양보를 좀 강요하는 문화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내가 덮어놨다면 이 문제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완벽한 소통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구체적인 문제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갈등을 외면하더라. 그래서 당장은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갈등이 가려져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려져 있던 이 갈등이 어느 순간에 점점점 부풀러서 아주 작은 미세한 자극에도 뻥 하고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갈등을 서로 마주하시고 꺼내놓고 매우 슬기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관리되어 있지 않는 갈등은요,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여기 보시면 업무와 인간관계 중 스트레스 심한 쪽이 어디냐 라는 질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인간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직 안에서는요, 업무를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업무를 함께 진행하는 이 사람과의 이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번지기도 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장인 52.1%가 내가 진짜 퇴사한 이유를 바로 상사와 동료와의 갈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업무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업무를 우리가 기한 내에 끝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업무에서 발생하는 이 업무적 갈등을 관계적 갈등으로 우리가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만의 또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지배적이라는 것은 내가 습관적으로 쓰는 대응 방식이거든요.
내가 이 갈등을 마주했을 때 내가 습관적으로 썼던 방식들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이제 내가 이것을 통제적으로 내가 이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하는데 우리가 좀 많이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마주하셨을 때 내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어떠한 대응 방식을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하셔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 내가 또 이 습관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통제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고 통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내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유형을 적절한 적소에 잘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TKI 진단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단도 해봤고요. 이제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의논도 나눠보셨고 그 기준도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통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학과 공존을 위한 소통법, 디베이트 플레이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디베이트란 단어는요, 토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 왜 가까운 사이인데 소통이 어려울까라는 6챕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디베이트는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좀 공유하고 그리고 더 나은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소통하는 과정을 디베이트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디베이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프로세스에 맞는 소통법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디베이트의 첫 글자 DE를 따서 이름을 좀 지어봤어요. 이게 딜레이션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딜레이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우리 대화 중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단어는 좀 우리가 삭제하자라는 거죠. 그런 대화는 좀 삭제하고 그리고 BA, 이거는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 대화를 나눌 때 균형 있는 대화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주장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서로 들어주면서 공감해주는 그런 단계, 밸런스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크닉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서로의 의견을 이제 말씀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 주장을 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의 의견에서 반론하는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비난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디스 배틀이 아닌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문제 해결을 하는 디베이트 소통법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요거 얘기만 딱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딜레이션에서는 이런 사례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갈등을 증폭하는 단어들은 좀 우리가 삭제하고 이 대화들도 좀 삭제해보자라는 거죠. 이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잦은 지각과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후배와의 갈등 사례예요. 나 선배와 나 후배가 있는데 이 나 선배는요. 요즘 3차례 지각한 나 후배가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좀 궁금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개선안을 앞두고 중간 점검하기로 한 날 준비가 다 안 되었다고 통보하는 이 나 후배에게 매우 화가 난 상황입니다. 네, 업무적으로 지금 갈등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둘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 선배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 후배님,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요즘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니 기한을 모르고 깜빡한 건가? 아니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요? 막 이렇게 된 거죠. 또 그 얘기를 듣던 나 후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네, 나 선배님. 아, 죄송합니다. 업무가 자료 분석할 게 많은데 좀 혼자 작업하다 보니 시간이 좀 다소 걸렸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 선배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나 후배. 그럼 사전에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아니, 이렇게 기한을 놓쳐버리면 어떡해? 아니, 이번에 이렇게 기한 놓치면 마무리 때까지 이거 결과물 못 나올 수도 있어. 아니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너무 감정이입이 됐나요? 네, 죄송해요. 근데 나 후배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배님, 이렇게 얘기하시니 저도 섭섭하네요. 저 계속 야근하는 거 못 보셨어요? 저 되게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그 누구도 많이 바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저도 혼자 업무하느냐고 많이 힘들었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업무적 갈등이 지금 어디로 번지고 있어요? 관계적 갈등까지 번지고 있다. 그럼 과연 이들의 대화 속에서 어떤 것들이 위험했을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질책과 판단, 추측, 평가가 들어간 것이 문제예요. 자, 보시면
나우배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요즘 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요 말 왜 했을까요? 왜?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요즘 왜 그래? 아니,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요? 이거 왜 나온 거예요? 걱정도 되고. 또, 그 상황이 어땠어요? 요즘. 잦은? 지각도 했고. 그런데 기한도 못 지켰으니까 이 선배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무슨 일?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나의 뭐가 들어갔어요? 추측이 들어갔죠. 아니, 기한을 모르고 깜빡한 거야? 이거 뭐예요? 질책. 질책의 어떤 이런 대화가 바로 이 갈등을 더 야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후배님, 그럼 사전에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이거 뭐예요? 질책, 질책. 그럼 이 후배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나한테 좀 물어봐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 좀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끝내는 또 상대에 대한 질책의 대화예요. 요거 하나 더 볼까요? 좀 일찍 다니고요. 아니, 다들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뭐예요? 평가. 너 지각하는 거 지금 사람들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는 평가. 근데 거기는 사실 이 내용은 이 기한 지킨 이 사례와 사실 관련 없는 대화예요. 그쵸? 이런 대화들 사실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삭제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주제와 관련 없는 대화들은 삭제하시고 주제와 연관성 있는 대화 그리고 사실 확인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사실에 초점에 맞는 대화일까요? 뭐가 사실이에요? 지금 이 대화 중에 기한을 그죠, 못 지킨 거죠.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기한을 못 지켰는데 어떤 일이에요? 내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뭐 이러한 질문, 사실 확인 초점. 그럼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그죠? 이런 질문들이 훨씬 더 좋은 질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어? 그럼 내가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도와주면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 해결의 관점을 맞춘 대화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 앞에 있는 대화처럼 질책이나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추측에 대한은 삭제하시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주제와 연관성 있는 대화 그리고 사실 확인에 대한 대화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